회사가 이거 뭐 굳이 대응해야 돼? 이 스탠스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다 말아먹힌 거예요. 거기서 꼬였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들이 말아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이브 뭐 회사가 적절히 대응을 했느냐 아니면 대응을 좀 아쉽게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인중 씨 생각 먼저 얘기해보죠. 저는 하이브가 좀 굉장히 대처가 많이 기만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말이 계속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뭐 입장문이 하나 나올 때마다 말이 계속 바뀌어. 오히려 지금 김가람이 이거를 그냥 대놓고 공개를 했다면, 처음부터 지금 이런 입장문을 대놓고 공개를 했다면, 그리고 하이브는 지금 알고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하이브는 이미 이 통지서를 가지고 있었어. 그렇잖아요. 다 알고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발표를 한 거야. 그러면은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기만이에요. 그런데 그 기만, 그리고 하이브의 대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화가 나서 김가람에게 몰려간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저도 늘 얘기하지만 이 사건은 하이브의 대처가 제일 문제였던 사건이다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고 약간 어떻게 보면 입국다시였잖아요. 그냥 뭔가 상황이 터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말 바꿔가면서 대응하기에 급급했죠. 그거 자체가 팬들이 얘네는 안 되겠다. 진짜 뭐가 엄청 큰 문제가 있으니까 쟤네가 말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하이브의 대처는 너무 기만적이었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는 결과적으로 하이브의 대응이 당연히 100% 만족할 수는 없죠. 내가 아쉬운 점도 있는데 몇 가지 요소 때문에 나는 그래도 70% 80%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고, 또 외통수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특이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열어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유씨의 행동들이 일반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사건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내가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하이브가 말이 계속 바뀌었던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처음에 어쨌든 이 협의록은 보면은 비밀로 해야 된다고 써있어요. 이걸 하이브 입장에서 공개하기는 어려웠다. 이걸 그럼 공개 안 하고 이 여론을 어떻게 역전시켜야 되지? 하이브 고민이 많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이브가 거의 별 내용 없이 입장문 딱 공개하고 이거 허위사실이다. 그리고 나서 그 대륜이라는 쪽에서, 유씨 쪽에서 공격이 오니까 그 후엔 상세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그 상세하게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다 지금 맞아요. 합의문에 있었던 내용을 조목조목 얘기했는데 이미 그때는 여론이 넘어가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었어. 오화폭 쳐부니까 빼박이다 해서 하이브가 그 공개를 한 이후에는 뭐 하이브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러다 속수무책 당하다가 탈퇴됐는데, 그럼 그게 늦었느냐라고 봤을 때도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나도 처음에 아쉽지만 이 합의문을, 이 협의록을 공개 못한다고 했을 때 하이브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처음에는 왜냐면 여기에 김가람에 대한 이 내용도 있지만 다른 친구들의 욕설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소스뮤직에서 처음에 그랬죠. 여기에 다른 친구들의 신상이 있으니까 공개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나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 보면 여기 왜냐면 되게 구체적으로 모든 그때 내용이 있으니까, 반대로 여기에는 그 유씨의 그 잘못들도 많이 적혀 있으니까 그 유씨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란 걸 또 공개해야 되니까 그걸 공개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말들이 좀 바뀐 지점들이 있다. 그게 하나가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가지고 내가 아쉬웠던 점은, 그럼 대륜을 적극적으로 만나보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내가 지금 뒤에서 봤을 때 하이브가 하지 못했었던 이유를 보면, 대륜도 이거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륜도 이걸 다 봤잖아요. 근데 대륜이 지금 발표한 입장문 지금 다시 읽어보면 완전 센 거짓말이야. 유씨의 불필요한 내용은 다 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애초에 하이브가 받았던 입장문을 내가 봐도 얘네들 뭔가 합의금 뜯어내려고 하는구나로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그때 영상에서도 하나 얘기를 했어요. 그 유씨랑 대륜이 이상한 점은 본인들이 피해자인 척하면서 다 얘기하는 척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도 반은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만 봐도 수상한 지점이 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리뷰를 했는데, 내가 지금 하이브 담당자라고 해도
대륜 상대 안 했을 것 같아. 대륜의 그 입장문 보고 이 새끼들 뻔히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 빼고 유씨는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입니다라고 밝혔거든.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거 대륜을 정상적으로 대응할 파트너로 보기도 힘들었을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처음에 아까 말한 그 여러 사진들이나 이걸로 여론이 너무 넘어가서 루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한 내용들 다 읽어보면 지금 여기 합의문에 있는 내용 다 그대로 거의 다 말했어, 그때는. 근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더 잘했고 더 이렇게 했으면 좋고 더 뭐 그런 아쉬움은 남지만 일단 내가 그 입장에 대해서 내가 담당자였어. 최종 책임자였어. 내가 뭘 더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사건이고 그때그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은 하이브도 아쉬움은 있지만 더 이상 뭐 어떻게 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저는 이제 예전에 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소스뮤직의 대처가 왜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의 이미지와 김가람이라는 애까지 다 망쳤는가 라는 그런 그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애초에 사람들의 여론이 돌아선 거는 사진들 때문이죠. 폭행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미 나왔어요. 미성년자 아이돌이 팀의 막내가 BTS의 여동생 그룹이라는 애들이 갑자기 막 칠판 뒤에 막 그런 걸 해놓고, 그리고 이미 K-팝을 소비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뭔가 환상을 판다, 판타지를 판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미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려버리고 시작을 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회사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입장문을 내놨을 때 사람들이 뭐가 화가 났냐면 폭행이고 짜치고 뭐 이런 거 하고 그 학창시절에 있던 그런 사진들 하고 다 엮어서 이 아이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는 다 묶어서 입장을 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전부 다 허위다. 처음에 그렇게 입장문이 나왔어요. 전부 허위다. 그리고 다 합성과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부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거기서부터 이게 어떻게 합성이고, 분명히 지금 억울했던 부분들이 저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미 그냥 거기서 하이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 입장문 하나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도 얘기를 하셨고, 그 뒤에 내놨던 입장문이 사실은 사실이 많았다라고도 지금 이야기하셨고, 저쪽에 대응 같은 거를 안 하는 게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더 맞았을 것 같다라고도 얘기했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대응을 이상하게 해서 다 그 상황이 온 거야. 그럼 그 사진, 칠판 사진을 찍었어. 그거에 대해서 뭐 뭔 해명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이브는 어떻게 그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칠판 사진 부분은 사실이 맞다. 이 아이가 어렸을 적에 친구들이랑 놀면서 했던 실수인데 회사 측에서 우리가 아이돌로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철저하게 이런 뭐 교육 같은 거를 받게 하겠다. 뭐 성교육 같은 거 사회적으로 늘 꾸준하게 받게 하겠고 멘탈 케어도 계속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지만 데뷔 전에 우리 회사가 알기 전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만나서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런 부분에서는 허위인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서 분리를 해야 됐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모두 허위입니다. 편집과 합성으로 이루어진 허위이며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심하게 왈가왈부하는 팬들까지 다 고소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FM만 부르짖으면 현실에서 FM이 안 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100% 좋았지. 아는데도 현실에서 못했잖아. 나는 그럼 왜 못했지? 근데 이럴 수 있는 측면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오히려 다음에 FM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잘못했어. 이랬으면 좋겠어. 그거는 나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에 대한 방법론이 좀 다른 거죠. 그죠.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사실 하이브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의 대부분의 대처들이 굉장히 팬들을 생각하지 않는 기만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까지 하이브 이슈라고 하면 팬과 회사의 뭔가 입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의 팬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어차피 대기업이니까 깔고 지나간다 라는 식의 스탠스를 지금까지 늘 보여줬었고, 그것들이 르세라핌 초반에 그것도 데뷔 직전이었죠. 데뷔 직전에 미성년자가 그런 일이 터졌으면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돼. 그건 맞죠. 만약에 한 5년쯤 했어, 아이돌. 슈퍼주니어 정도예요.
그런데 뭐 거기에서 뭐 연애 스캔들이 터지거나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대응 안 해도 돼. 그건 맞잖아요. 대응 안 해도 되지. 팬들이 이미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그런데 이거는 데뷔 직전에 미성년자 아이가 했던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잖아요. 그러면은 회사가 이거 뭐 굳이 대응해야 돼? 이 스탠스를 가지고 이미 나왔다는 것 자체가 다 말아먹힌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꼬였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들이 말아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게 결과론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전에 하이브나 소스뮤직이나 얘기하면 나도 할 말이 많지.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비판하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지기 위해서. 근데 요번 건을 보면은 분명 그런 자세나 스탠스가 있었는지 뭐 나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죠. 보통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데 요번에는 아까 말한 대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맞은데 적극적으로 대응 안 했었다고 비판할 수도 있어. 근데 처음부터 마지막에 하이브가 공개했던 내용들을 공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은 있었다. 왜냐면 김가람의 얘기도 있지만 김가람 친구들 얘기 그리고 피해자라고 본인이 주장했던 유씨에 대한 이상한 행적들도 다 공개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야. 되게 특이한 독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해도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고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요번 건은 하이브가 다 공개하기 어려우니까 그 애매한 포지션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듯이 전부 하이브가 잘했다는 것은 저도 아닌데 진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여기에 다른 사람들의 신상이나 그 사람들의 뭐 욕설이나 그런 걸 다 공개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그건 당연히 못하겠고 오피셜로 그러니까 공개는 못하는 상황에서는 사건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는 있었다. 이게 그냥 없어지길 그냥 넘어가주길 바라는 포인트는 있었다. 왜냐면은 우리가 당연히 비판을 하고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회사들이 더 이제 팬들과 프렌들리 좋게 가는 것도 좋고 그런 걸 바라는 거잖아요. 이재용 씨 채널도 저도. 그런 건 맞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공격만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도 우리가 공격만 하면은 결국 우리가 나를 세우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막 생각들이 들고 아쉽고 이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막 생각이 올라오다가도 내 영상에서도 근데 결과적으로 하이브도 약간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저도 뭐 인정합니다. 더 잘 되자고 앞으로 이러지 말자고 사실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니들이 잘못했어 다 꺼져 뭐 상장 폐지해 막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네. 하이브가 처음에 당연히 되게 안 좋은 그리고 팬들이 화날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분노도 많이 갖고 있고 점점 커지니까 안 좋은 일들도 더 많이 생기지만 그래도 체계도 잡고 되게 많은 직원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체계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서 저는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지길 기대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결과 좋아지는 부분들은 있다 라고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저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길 바라죠. 우리 엔터 산업이 사실 고질적인 병폐가 있잖아요. 네.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 근데 조금 센스 있게 입장문을 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문을 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들이 그냥 아닙니다. 고소하겠습니다. 거의 이런 식의 스탠스의 입장문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사실 그런 거에 계속 반복이 이어져서 이런 아예 불신이 생겨버렸지 않나 하는 또 생각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인드가 깔려있다는 게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뉴스 나갔을 때 그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기자님이 왜 엔터테인먼트들은 좀 뻔뻔하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넘어가고 안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 일이 그냥 잘 넘어가줬으면 하는 그냥 기도 메타인 거예요. 뭔가 일을 제대로 쳐내서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잘한 건 잘했고 못한 건 못했으니까 못한 건 혼나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스탠스가 아니라 신이시여 이번 한번 제발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그 스탠스가 팬들에게 계속 실망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나도 그 얘기는 동의하는데 이런 것도 있지.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고 팩트를 얘기하면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느냐 그리고 그게 관심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 유튜브 하면서도 본인이
본인 일에 대해서나 어떤 일에 대해서 팩트를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욕을 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버릇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이기도 하다. 왜냐면 우리가 오히려 어떤 사과문으로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딱 인정을 해버리면 그거 가지고 또 뒷말이,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을 또 엮어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는 버릇들이 생겼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엔터테인먼트가 특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입장문들을 내는 걸 보고 저도 실망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잘 생각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중들이 이거를 그냥 좀 잘 받아들이고 파악을 좀 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믿어줄 거라는 거는 그 소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안 믿어줄 거고 이상한 소문을 양산할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처음부터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이번 사태 같은 경우가 일어나고. 아니 근데 이번 사태도 안 믿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대응을 잘했으면. 처음에는 저 공개하기가 어렵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잖아요. 응. 사실 중간 MC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딱 질문해서 얘기 듣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정교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서로 얘기해보고 싶은 내용들이 좀 몇 개 있으니까 가끔씩 만나서 이거를 뭔가 코너처럼 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저희가 막 누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막 끊고 들어가서 내 말을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한 명 말 끝까지 다 듣고 내 얘기하고 또 얘기할 때는 또 끝까지 다 듣고 막 우리가 뭐 지금 K9, K5 막 이런 애들처럼 막 뿅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같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두 사람이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스탠스와 또 가치님이 챙기고 있는 스탠스가 완전히 시야가 다른 시야이기 때문에 좀 다른 시야를 원하신다면 또 가치님 채널 들어가셔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사실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뭐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잠깐 얘기를 해봐도 서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은 가끔 와서 또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저희 사이 나쁘지 않아요. 서로 막 싸우는 것 같이 보일까봐. 근데 싸우기에는 우리가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보다 한참 윗세대 선배님이시고 그냥 생각이 다르니까 한 주제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지. 막 쟤는 뭐 저렇게 서로 뭐 물어뜯네, 네가 더 잘했네, 얘 말이 맞네 이러면서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생각이 더 와닿을 수는 있겠지만 또 남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지용이랑 같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